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한 포괄 보고서를 내일 일본 정부에 전달합니다. 구체적 방류 일정을 가늠할 최종 관문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총리를 만나서 보고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데 최종이라고 봐야 되죠? 아마 방류를 이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마 마지막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이 되고 또 공표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바로 방류를 시작할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IAEA가 방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내놓는 마지막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IAEA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 6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보면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IAEA가 6번 지금까지 보고서를 냈는데 일본 정부가 하고 IAEA 사이에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과학적인 근거에 기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 IAEA의 보고서 자체에 신뢰성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국제기구다 보니 또 신뢰성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IAEA라는 국제기구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IAEA에 참가하고는 전문가팀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혼자 IAEA 국제기구라는 데 신뢰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IAEA가 뭐 이 오염수 방류 문제만 담당하는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가 뭐 아직은 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네. 기회가 좋아서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IAEA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IAEA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최종 보고서가 오게 되면 종료증이 교부가 되고 이 방류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바로 방류가 시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여론의 추이를 좀 보겠습니까? 저 생각에는요. 네. 일본 정부는 바로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혹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또 부식시킬 것이냐, 주변 국가들에 관해서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것들, 또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이제 풍평 피해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해에 관해서 정확한 대책을 좀 내놓고 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본 언론에서는 7월 중순부터 인접 지역에 뭐 해수욕장이 그렇죠. 문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네, 휴가 지역이니까. 이때 뭐 방류를 해서는 되겠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다양한 목소리를 아마 경청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또한 뭐 지금 현재 6월 중순 현재 일본 정부에서 말하는 뭐 지금 갖고 있는 저랑 탱크의 용량이 한 97% 정도 차고 있다,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데 이게 거의 아마 이제 한계 수준에 오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2월부터 한 6월 사이에 온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서둘러서 좋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혹은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조금 얻는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니까 이제 민영 방송에서 일본의 민영 방송에서 이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일본 내에서도 좀 찬반이 있나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까운 지역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에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현재 네. 뭐 구마모토현을 비롯한 큐슈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NHK 같은 경우도 뭐 그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오염수의 해양 우리한테는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로 와닿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한테는 지역 주민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관심사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네. 서둘러서 하지는 않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전략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도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은 현재 뭐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45%대 40%,
찬성 45, 반대 40. 이것도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지난 주말에 일본 언론에 보니까 그런 네.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5월 말에 네. 한국일보하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공동 여론조사를 매년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84%가 반대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 뭐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 이 뭐 그런 차이도 반영돼 나타났다고 하지만 45% 대 40이라는 거는 거의 그 의미 있는 차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일본 국민들의 경우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좀 그런 퍼센트에 좀 반영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기시다 총리의 인기는 여전한 겁니까? 뭐 여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최근에 조금 뭐, 빠져서. 네. 정권 지지율을 좀 하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 기시다 총리의 아들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아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일본 국내에서의 반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 거세게 반발할 경우에는 일본 정부한테 그게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난 2월하고 6월에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일부 대표들이 일본에 초청을 해서 일본 쪽으로 설명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방류를 연기해라 하는 게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중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국제적인 여론을.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런 국제 여론전에서 어떻게 자국의 입장을 설득할 것이냐, 이해를 얻을 것이냐 하는데 아마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이 와중에 이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일 이후에 내일 이제 보고서 주고 나서는 우리나라, 뉴질랜드 국제도를 좀 돈다고 하더라고요. 또 생각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 IAEA 보고서 내용이 정당하다는 거를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이나 국가들을 방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IAEA가 어떤 활동을 해왔고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IAEA의 경우는 현지에 후쿠시마 원전 원전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이 뭐랄까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한다고 해요. 아마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들을 아마 한국이나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중국 이외의 다른 도서국가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그렇다면 다음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뭐 해양 방류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아마 방안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본다면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이 이 해양 방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뭐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지난 5월달에 있었던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도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표현들이 공동 성명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국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전히 이 한국이나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당장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97%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 여유는 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방류를 하거나 해서 계획된 대로 만약에 그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무슨 사고라도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방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위험한 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 대책을 함께 검토해 가면서 방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3일부터 14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또 성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마 그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하느냐 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괴담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국민한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일본 정부의 협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 혹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일 간에는 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 초청에 의해서 이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뭐 북일 정상회담에 관한 그런 언급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측이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일부 보도에서는 제3국에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직접 일본 정부로부터 듣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랄까요 국제 정세 혹은 한국과 일본 이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협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에 관해서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대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있을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포괄 보고서, 최종 보고서와 관련된 이야기 조진구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